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자대로 파헤쳐볼 문제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죠?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바로 그 수능의 과학 지문입니다.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 뭐 그런 내용인데 네, 딱 봐도 만만해 보이진 않네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뭐 정답 분열이니 시원세포니 WS 유전자니 이런 말들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내가 식물학자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아 싶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아예 읽지 말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낼 핵심이에요. 수능은 여러분한테 생물학 지식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낯선 정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숨어 있는지 그 논리를 찾아내는 아주 잘 짜인 퍼즐 게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찾는 힘만 기르면요. 과학 지문은 물론이고 어떤 복잡한 글이든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논리 퍼즐을 풀기 위한 탐정 도구들을 하나씩 장착해 볼 겁니다. 일종의 미션 브리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도구 바로 짝 맞추기입니다. 이건 수능 지문이 정말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 개념들을 던져주고 얘네들을 종류별로 나눈 다음에 서로 뭐가 다른지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쾌하죠? 식물의 성장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 이름에 힌트가 다 있어요. 정단은 꼭대기정 끝 단자를 써서 뿌리나 줄기의 맨 끝에서 식물을 길게 쭉쭉 자라게 만들고요. 반대로 측생은 옆측 날생자를 써서 식물의 옆면에서 식물을 굵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나무의 나이테, 바로 이 측생 분열 조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할 일은 이 짝꿍들을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정단은 끝에서 길이 생장, 측생은 옆에서 부피 생장, 이겁니다. 재밌는 건 시험은 정확히 이 허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정단 분열 조직 때문에 나무가 굵어진다. 이런 식으로 두 짝꿍의 역할을 슬쩍 바꿔서 함정을 파놓죠. 우리의 미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덫에 걸리지 않고 정단은 지리, 측세는 부피, 이렇게 제 짝을 잘 지켜주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과정 지도를 읽는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보들이 어떤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따라갈 지도예요. 식물 뿌리 끝을 확대한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갓 태어난 세포 하나가 되어서 이 지도를 따라 맨 아래에서부터 위로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세포가 태어나서 자라고 직업을 갖는 이 일생이 뿌리골모, 분열대, 신장대, 성숙대라는 공간적 위치랑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죠. 여기서 시원세포는 모든 세포의 조상님격이고 분하는 그냥 밋밋했던 세포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에요. 수능에서는 바로 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위치를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단서는 역사 따라가기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냥 정답 모음집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생각이 발전하고 수정되는 하나의 이야기 같은 거죠. 이 지문은 어떤 이론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처음엔 네겔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스타인이 새로운 이론을 내놨지만 이것도 완벽하진 않았죠.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건 단순히 누가 몇 년도에 뭘 했냐가 아니에요. 아, 옛날 이론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 이론이 나왔구나 하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과학이 어떻게 스스로를 고쳐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오늘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조절하는 유전자들의 아주 역동적인 관계. 그러니까 A가 늘어나면 B가 줄어들고 이게 또다시 A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 정교한 균형의 기술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플레이어는 WUS 유전자입니다. 이건 그냥 시스템의 가속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계속 만들어! 쉬지 마! 하고 외치면서 줄기세포 수를 팍팍 늘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가속 페달만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폭주하겠죠? 식물 끝에 막 혹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CLV3 유전자예요. 이 친구는 줄기세포가 너무 많아졌다 싶으면 딱 나타나서
가속 페달인 WS를 지그시 밟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마치 춤을 추듯이 움직여요. WS가 열심히 줄기세포를 만들면 많아진 줄기세포가 CLV3를 깨우고 잠에서 깬 CLV3는 WS를 다시 진정시키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자동 조절 시스템, 즉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출제위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논리 구조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두 주연 배우 말고도 조연들이 있습니다. 사이토키닌 같은 호르몬은 가속 페달을 더 꾹 눌러게 해주는 터보 버튼 같고요. 옥시는 자, 다음 잎은 저쪽에 만들어 하고 길을 알려주는 GPS 같은 역할을 하죠. 이처럼 복잡한 시스템은 여러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험난한 훈련을 모두 마친 여러분은 이제 그냥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글의 뼈대를 훤히 꿰뚫어보는 논리 탐정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도구함에는 이제 4가지의 아주 강력한 도구가 생겼어요. 짝을 맞추고, 과정을 그리고, 시간을 여행하고, 또 균형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이 도구들은요, 이런 과학 지문뿐만 아니라 나중에 복잡한 계약서를 보거나 경제 기사를 읽을 때도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든든한 무기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생물학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글 속에 숨겨진 관계들, 이 논리의 연결고리들을 찾아내는 탐정이 되기만 하면 충분했던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손에 쥔 이 강력한 논리 탐정 도구함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또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의 암호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